안녕하세요. 오늘 비영리 SNS와 영상을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베타 컨설팅의 한섬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이런저런 비영리 단체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홍보 담당자는 아니고 조직 담당자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홍보도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천 미디어 센터나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또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에서 집행부로 일을 하면서 뭐 청소년 사업이나 홍보도 담당을 했었고요. 광명 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은 그 웨타 스튜디오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들의 이제 특수 효과를 담당했던 곳과 또 광명시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인데 그때 또 이 광명 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비영리 마케팅 세미나라는 일을 시작으로 이 베타 컨설팅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하던 친구랑 비영리 쪽에서 홍보를 실무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전문적으로 좀 배울 때도 마땅히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좀 세미나 같은 걸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여기저기서 뭐 교육도 요청이 들어오고 컨설팅도 요청이 들어오고 이제 수요가 대단히 많이 있고 또 각자 고민이 너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부를 병행하면서 또 다른 곳에 자문도 하고 강연도 계속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평소에 해왔던 고민들 저랑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영리 마케팅을 하면서 참 어려운 지점들이 많을 텐데 이게 사실은 비영리가 뭔지도 어렵고 마케팅이 뭔지도 어렵고 또 이제 오늘 주되게 이야기할 디지털 마케팅은 무엇인가 이것도 다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한데 저도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 비영리 마케팅을 제가 일을 했고 하지만 또 이거를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주고 뭔가 강연도 하고 이렇게 나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어디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비영리 단체에서 그냥 홍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강연을 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저랑 이제 베타 컨설팅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동료분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비영리 단체에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닌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에 필요한 홍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 어느 마케터보다 비영리 단체에서 실무를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고민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막 뭐 해답을 알고 있지 않아도 각자가 자기가 일하는 단체에서 충분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고민을 이제 풀어갈 어떤 키들만 오늘 좀 가져가시면 더더욱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점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성과라고 써놨는데요. 저희가 뭐 어떤 행사를 하면 오늘 강연도 마찬가지인데 뭐 몇 명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는지 뭐 이런 숫자로도 성과를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비영리 단체는 단순히 기업처럼 그런 숫자로만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도 뭐 다른 막 대기업 어떤 학원에서 하는 그런 마케팅 수업처럼 많은 분들이 막 몇백 명씩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오신 몇몇 분들이 얼마나 이제 만족도가 높았는지 고민이 얼마나 많이 해결이 됐는지 이런 지점들을 통해서 또 성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만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각 단체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할 건지 좀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홍보 담당자가 뭐 아주 거대한 뭐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 이런 데는 홍보팀이 있고 막 거기에 여러 명이 있고 뭐 영상만 만드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국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 대부분이 상당히 영세한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홍보 담당자도 사실은 따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담당자가 한두 명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한 명이 있거나 그 한 명이 다른 일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0.5명 정도로 해당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단순히 비영리에서 일을 하는 홍보 담당자가 기업에서 일을 하는 마케터와 동일한 잣대로 들이밀어서 왜 우리는 이런 게 안 되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에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 본인도 본인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떤 것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저와 같이 정리를 좀 해서 각 단체에 있는 그 다른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좀 없어도 예산이 많으면 뭐 컨텐츠 제작이나 영상 제작이나 SNS 운영도 외주를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그 한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또 뒤에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만 이제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오늘 같은 교육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시면은 뭐 지금 오늘 교육을 같이 주최하고 있는 비영리 IT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이렇게 비영리 홍보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은 무료로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앞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영우 드라마에 나왔던 박은빈 씨의 이 어쩌겠나 다 해내야지라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장면이 유명해서 가져왔는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방법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마케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미션이랑 타겟팅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션은 이제 각 단체나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목표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베타 컨설팅에서도 뭐 각 단체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거나 뭐 워크숍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뭐 포스트잇을 이제 그 각 단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우리가 이 단체에서 목표로 하는 게 뭔지를 문장으로 한번 써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뭐 무슨 일을 누구랑 같이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목표를 한 줄로 정리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대부분의 단체에서 막상 이거를 해보면 각자 생각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거대한 목표를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당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정리되지 않으면은 그에 따른 홍보 방법도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일단은 일치가 돼야 그에 따른 홍보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누구랑 같이 이 목표를 이룰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업의 마케팅에서는 타겟팅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인데 타겟팅에는 메인 타겟팅이 있고 서브 타겟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일을 했던 뭐 청년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에는 좀 아르바이트 그 노동을 하시는 청년들 이분들을 주되게 타겟팅해서 뭐 최저임금을 올리는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카페나 편의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뭐 대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의 청년이거나 이런 분들이 메인 타겟팅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을 향한 마케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마케팅도 필요하겠지만 뭐 그때 당시에 많이 썼던 채널은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고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한다면 사실은 편의점으로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 무조건 온라인이나 디지털에만 또 매여 있을 필요는 없고 그분들이 오프라인에 어떤 공간에 모이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방문을 한다거나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어르신을 위한 그런 단체나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이라면은 사실 디지털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행사 같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가 신청을 요새는 뭐 구글 독스나 이런 온라인 도구로 많이 받는데 한 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문자로 이제 링크를 걸어서 어디 구글 독스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라고 이제 회원들한테 그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중년에 좀 나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 링크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단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차라리 문자로 뭔가 참가 신청을 하게 하거나 어디를 전화로 뭐 참가 신청을 하게 하거나 뭐 심지어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 방문해서 그냥 종이에다가 참가 신청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대상자에 맞춰서
가장 이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한 그런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을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분명하게 있고, 뭐 사실은 단체나 뭐 제가 많이 활동하고 있고 했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뭐 강령 뭐 이런 경우로 문장이 정리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좀 한 줄로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너무 긴 문장이 돼 있다거나, 그 문장이 있어도 또 다시 정확하게는 올해 목표라거나 이런 거는 협의가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토스라는 앱은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애용하고 있고 좋아하는 앱인데, 토스의 미션은 금융이 쉬워진다, 이렇게 딱 7글자입니다. 그래서 토스가 처음에는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 기업의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은행 앱에 들어가가지고 계좌이체를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막 뭐 비밀번호만 치는 게 아니라 뭐 지문 인식으로 이제 좀 더 편해지기도 했지만, 그 앱이 좀 무겁고 속도가 느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금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보험 서비스도 있고 뭐 증권 거래도 가능하고 점점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잡하게 느껴졌던 금융에 대한 서비스가 되게 간편하게 느껴지게끔 사람들한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이런 이미지나 홍보물들도 되게 심플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색깔을 딱 하나만 쓰고 있죠. 그래서 그냥 무채색의 바탕에 파란색 계열의 토스 이제 메인 컬러로 쓰고 있는 색상을 하나만 써서, 또 그림 같은 이미지로 좀 심플하게 이미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원페이지 원띵이라는 토스의 철학이 있는데, 화면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한 페이지에 뭐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되게 많이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글자도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이 그거를 좀 번거롭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해도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입력하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여러 페이지 만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토스는 그런 원리, 마케팅 원리에 입각해서 계속 그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인터페이스를 고민을 하고 홍보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좀 일관된 이미지와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되는데, 그 밑에 다행히도 한글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세계 모든 운동선수에게 영광과 혁신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조금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밑에다가 참고 표시를 해서 이 운동선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몸을 갖고 있으면 모두 다 운동선수다,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이게 그 스포츠 선수들만 위한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단순히 뭐 그냥 패션을 위한 그런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춘 브랜드라기보다는 이제 운동 선수들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용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 운동의 기능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각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기능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뭐 가벼운 신발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이미지도 당연히 이제 달리기를 하는 사진을 넣어서 뭐 사람들이 어떤 또 특정한 뭐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부각하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달리기 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로 잘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